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이제 이 금융 규제 때문에 카카오가 이제 많이 내렸죠. 그리고 폭락이 나오고 나서 자, 오늘도 뭐 일단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얼마큼 더 떨어지느냐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저점으로 찍고 또 이제 반등을 줄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자, 어제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자, 그리고 오늘도 지금 갭을 띄워가지고 약 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이평선이나 지지 라인 이런 것 등은 악재가 터졌을 때는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수급이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이 하락이나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일에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요. 오늘도 뭐 어제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 덕분에 전일에도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다시 또 좀 많이 내렸습니다. 3200선에 있던 지수가 이제 어느덧 3100 초반까지 이렇게 이제 밀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시가총액이 국내 이제 지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내리니까, 폭락이 나오니까 이제 지수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면은 지난 8월 달에도 삼성전자가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치고는 이제 폭락에 가까운 이러한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 저점을 이제 다지니까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국내 시가총액 1, 2, 3, 4등을 지금 차례차례대로 다 떨어뜨립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을 시켰고, 그리고 이때 삼성전자 하락할 때처럼 또 SK 하이닉스도 같은 반도체니까 또 주가를 갖다 폭락을 시켰고,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차례차례대로 이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규제가 이렇게까지 이 하락을 시킬 일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주가를 하락시켜서 결국 카카오나 네이버는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를 다시 올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빌미를 삼아서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또 이제 반등을 시키겠죠. 자, 보면 항상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생각보다 과도하게 주가를 밀고 하락을 시켜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또 손절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점을 다지고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떨어질 때 빨리 대응을 하셨으면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하는 상태로 그냥 들고 있다 하면은 지금은 일단은 매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왕 버티는 거 지금 좀 더 버텨보자.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악재가 터지면서 쫙 내리고 그만큼 한번 더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반등이 시작을 되거든요. 하방이 이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로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또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카카오도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을 기술적으로 본다면 2차 엠벨로프 있어요. 빨간 선. 한 12만 원대 정도 돼 보이는데, 자, 이 부분 그리고 또 여기가 이 지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액면 분할 신호탄이 나오고 12만 원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대 초반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요. 자, 물론 뭐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여유 있게 좀 더 밀렸다가 또 올라가겠구나,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저점의 타이밍을 잡아서 추가 매수나 또는 반등의 기회를 삼자, 이겁니다. 자,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즉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매도세가 줄어들라 그러면은 이 캔들이 이렇게 지금 막 장대봉으로 이렇게 길잖아요. 길죠. 이 긴 게 좀 짧아져야 돼요. 오늘도 이게 짧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일 종가 대비해 가지고 이만큼을 봐야죠. 이만큼의 하락폭이 있는 거죠.
전일은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하락폭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락폭이 점점 줄어야죠. 내린다 하더라도 이 줄고, 그리고 또 5일선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쭉 같이 쭉 내려오다가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버텨준다면은, 자,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V자로 쫙 올라간다기보다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야 또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자, 일단은 5일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저점의 타이밍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대형주나 급등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되면 일단 단기적인 저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한 12만 원 정도 된다.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한 자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12만 원대 정도가 돼 보입니다. 이제 12만 원까지 안 오고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죠. 예, 또 왔다가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이 떨어지는 동안에 더 불안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좀 지나면 또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의 이 추가 타이밍, 이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5일선 위에 안착할 때 요때를 한번 보자,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도세가 줄어드는 것을 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이 카카오에 비해서 물론 전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떨어졌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폭락이 나온 건 맞죠. 지난번 이 저항대였던 40만 원대, 자, 이 부분까지는 왔어요. 자, 그런데 아직 이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같이 악재가 터져서 내려올 때는 어떠한 지지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매수는 아닙니다. 예, 악재가 터졌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선 이 매도세라든지 또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기다렸다가 이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악재에 대한 것을 다 반영을 시켰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단 이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5일선 위로 이렇게 이제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요때에 수급이 딱 누가 들어왔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전일도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 매도세가 이제 줄어들면서 어느 쪽이든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 보고선 이제 저점 찍었구나, 자, 이제부터는 좀 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재가 나오고 나서 지금 고점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를 끌어내려서 또 저점에서 또 잡아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한 과정이 이러한 이 핑계를 대고선 간다고 좀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급등주건, 우량주건 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상당히 고점이긴 해요. 그죠?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작년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서너 배씩, 뭐 5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좀 나와야, 그래야 또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자, 그래서 이 단기간에 이렇게 확 떨어진 게 좀 이제 공포스럽긴 한데, 또 어느 정도 이 주가의 악재가 다 반영된 다음에는 자세를 잡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21선 잘 지켜주는가 싶었는데 오늘 뭐 지수가 또 많이 내렸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가 내리니까 삼성전자도 좀 조정을 받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다행히 이제 큰 매도는 없이 매도한 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이 매수세지만 이 대량 매도가 아닌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참 희한한 게 전일은 양봉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샀어요. 그런데 보면 개인은 팔아요. 개인이 팔아야 양봉이야. 근데 오늘도 어제랑 똑같이 이 외국인은 샀어요. 외국인이 산 물량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개인이 오늘 샀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또 음봉으로 냅다 내립니다. 예, 삼성전자는 하여튼 개인이 사기만 하면은 주가를 내리는 무슨 법칙 같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21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21선을 따라서 이 좀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요게 어느 정도에서 75,000원을 지금 이제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5,000원, 이 75,000원을 예, 이제는 깨면 안 돼요. 예, 이제 뭐 개인이 이 사건 팔건 깨면 안 됩니다. 그래야 21선을 지지를 하는 거고, 이 지난번에 양봉 딱 올렸죠. 이 양봉이 기준봉이에요. 예, 이 기준봉의 하단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일이라도 양봉이 하나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 도지가 나오든지 어쨌든 이 21선 깨지 않고 요걸 이제 버텨야 예, 21선이 이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딱 누워요. 예. 옆으로 누워야 이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75,000원대를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자, 지금 보면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또 조정을 이렇게 봤죠. 이 3,200선에서 계속 하고 있다가 돌파를 못하니까 이 내려요. 내려서 이제 이 또 3,100선까지 근처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또 3,100선을 갖다가 이제 지지를 받아야 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종가상 올리면서 어쨌든 75,000원대를 이렇게 딱 이게 좀 버텨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 21선 다시 깨.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바닥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정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올지 조금 더 내려갔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저점은 안 깰 것이라고 보고, 예, 이것은 굉장히 큰 하락이었기 때문에, 자, 이 부근에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올렸기 때문에, 자, 이 부근에서 이 쌍바닥을 만든다고 보고, 그리고 떨어질 때 외국인이 사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올릴 때 외국인이 팔아요. 그럼 기관이 사면서 또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쌍바닥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75,000원대를 지지하면은 21선 지지하고 돌리는 걸 보는 거고, 자, 요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금 빨리 돌리느냐 아니면은 한 번 더 내렸다 돌리느냐, 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삼성전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도 지금 전일에는 이제 또 양봉이 딱 나오면서 이 외국인이 딱 들어와 줬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지수가 좀 많이 밀리면서 외국인이 조금 팔았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또 음봉으로 싹 내렸다. 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요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이 거의 지금 집중적으로 쫙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얘네가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고, 이때 이제 하도 떨어진 게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떨어진 상황이어서 아직 크게 반등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 뭐 조금 지수 때문에 밀리긴 하지만 또 올렸다 밀렸다 올렸다 밀렸다 하면서, 자, 요 481선 10만원대 요 481선 요 부분은 이제 지지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수도 이제 이 3일 동안 내렸어요. 그러면은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또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금요일, 자,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반등의 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다시 481선을 살짝 찍고 이렇게 또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저점 찍고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예, 오늘은 뭐 대형주들이 이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내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특히 이 기관에서 외국인들은 소량이나마 조금 사는데 기관에서 오늘 냅다 많이 팔았어요. 예,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하고 개인만 받고 기관에서 많이 팝니다. 기관에서. 외국인은 조금 사요. 조금. 이 현대차는 이 자동차 쪽은 기관에서 그동안 좀 많이 받아주면서 이 주가를 올렸었는데, 최근에 현대차는 기관에서의 입질이 별로 없습니다. 살 때는 한 80억 사고요. 팔 때는 370억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많이 팔죠. 팔 때 매도를.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은 이렇게 팍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나마 지난번 2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딱 찍고 이때부터 이제 슬슬슬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때 반등이 나올 때에 외국인이 이제 조금 사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또 21선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또 기관에서 파니까 21선 깨고 내려왔습니다. 아직 21선에 대한 어떤 그 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설명드리지만 21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21선 위에 이렇게 안착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혹은 이제 버텨줘야 21선 내려오던 게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이렇게 이제 각도를 틀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21선하고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 고점의 폭이 이게 내려가요. 이게 문제야. 요 꼭대기죠. 그 다음에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죠. 즉 무슨 소리예요? 선으로 그면 각도가 하방으로 고점을 못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요 고점. 그렇죠? 고점 돌파를 못하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전환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 수급적인 면에서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이 낫다. 자꾸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차는 다시 21만 원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21선이 이 우하향에서 이게 수평으로 각도가 꺾여야 돼요. 이렇게 되려 그러면 얘는 21만 원대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 21만 원을 지수 때문에 깼으니까 내일 또는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21만 원대로 안착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분석이 딱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현대차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물론 저점은 안 깨요. 저점 깨지 말고 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쌍바닥. 지난번에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선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제가 이제 쌍바닥을 그래서 좋아하긴 하는데 21선을 안착하고선 이렇게 가면은 이제 N자 패턴으로 가는 거고 조금 더 내렸다가 다시 돌리면은 이제 쌍바닥 W 패턴으로 가는 건데 이 N자 패턴이 아무래도 조금 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낫죠. 그래서 이제 N자 패턴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좀 쌍바닥 패턴을 그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좀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지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선 올라갈 것이다. 자, 요렇게 좀 보면서 자, 지금 대형주들 좀 쌍바닥 그리고선 다시 반등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전일에 이렇게 이제 61선을 빵 돌파하면서 그나마 현대보다는 훨씬 더 이 좋은 시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뭐 일제히 조정이 나오니까 기아도 오늘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이 88,000원대요. 여기가 일단은 이 박스권의 저항대고 그 다음에 요 85,000원대. 자, 여기가 일단 또 박스권의 이 하단 부분이었죠. 여기를 지난번에 깼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요 부분 안에서 좀 버텨주는가. 요게 이제 이 기아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요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막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려 그러면 지수가 좀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제 이 가는 거지. 독불장군처럼 시가총액이 엄청 큰 이 기아가 지수가 내리는데 지 혼자 막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수가 내릴 때 조정을 보이더라도 남들처럼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릴 때는 많이, 떨어질 때는 쬐끔.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올릴 때는 쬐끔, 떨어질 때 많이.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아는 이제 요렇게 지는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다. 자, 그래서 기아는 다시 이제 85,000원대를 지지하는가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다행히 기아는 계속해서 올릴 때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조금 조정이 나올 때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자, 지난번 8월 20일 날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아는 한 번도 안 빼놓고 외국인의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만큼 기아는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반등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아는 85,000원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6월달 21선 돌파할 때 상승 신호탄 때 해서 전고점까지
80만 원대까지 다 찍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이제 변동성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하지 말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관망입니다. 관망. 이러다가 한 번 더 휙 떨어지면은 사면 되고, 아니면 일단은 지금 삼성 SDI는 관망이죠. 다행히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조정 구간 안에서 외국인들이 쭉 들어왔다가 또 조금 팔았다가 또 쭉 들어왔다가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삼성 SDI는 요 구간에서는 일단 기간 조정. 예, 오늘은 뭐 지수가 내리니까 또 좀 내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개인이 여기서 사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정 구간인데, 그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봐봐요. 여기 딱 선을 그으면 답이 딱 나오는데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윗선끼리만 쫙 그어봐요. 그러면은 자로 잰 듯하게 딱 맞아요. 여기 이 줄을 미리 그어놓고 그 다음부터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올려더라도 이 선을 보이지도 않는 선이죠. 그거를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컴퓨터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추세선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뭐 또 75만 원대는 일단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된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못 돌파하겠죠. 요렇게 있다가 이게 깨지면은 60일선 깨집니다. 그럼 이제 한번 툭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렇지 않고 60일선 지지받고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돌파를 해버리면, 추세선 돌파하면은 다시 이 박스권은 유지한다. 돌파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돌파한다 그러면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박스권 요렇게 지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삼성 SDI는 조금 관망입니다. 아직까지는. 다음 이제 전일에 이제 이런 철강주들 이제 올라왔다 그랬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엠벨이 좋죠, 확실히. 엠벨 딱 찍으니까 쫙 하고 올라왔는데 전고점. 근데 이것도 보면 전고점 부근이긴 부근인데 이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직전 고점을 못 넘죠. 요 밑선을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요 차이로 못 넘어요. 조금 차이로. 넘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거의 지금 보면 못 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저점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낮아지죠. 고점도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조정 구간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올라와서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면은 여기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아, 많이 올라왔구나. 많이 올라왔잖아요. 45,000원짜리에서 53,000원까지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올라왔으면 이제 팔아야죠. 그래서 일단 좀 다시 조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쫙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동국제강도 전일에 뿅 하고 60일선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전고점을 넘어야 돼요. 전고점을.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왔던 요 전고점이 딱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야 이제 좋은 건데 지금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예, 전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동국제강도 이렇게 한번 뿅 올라오면은 이 엠벨 봐요. 엠벨에서 이제 찍고선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자, 엠벨에서 볼 때 엠벨을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크게 보면, 물론 요 사이에도 이제 조금 찍긴 찍었지만 반등이 크진 않았어요. 반등 크게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반등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보통 엠벨의 특성상. 예. 자, 그래서 나중에 동국제강이 만약에 또 내려서 저기 엠벨로프 오잖아요. 그러면 또 반등 나와요.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도 이렇게 엠벨로프에서 이제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들어가기나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왜냐면 전고점이 직전에 이렇게 딱 있어요. 요거를 돌파를 보고 들어간다? 지금이 그렇게 이 돌파를 보고 들어갈 만한 그런 이 장세가 아닙니다. 돌파를 보고 들어갈 때는 최초로 올라올 때는 돌파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정배열이 돼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돌파를 보면서 가면은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때 모습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추세가 나오는 때고 이때는 반등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는 것을 여기서 바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건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반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현대미포 조선이요. 자, 오늘 지수가 이제 많이 내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요것도 현대미포조선도 전일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엠벨 부근에서 반등이 쫙 60일선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엠벨에서 또 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 요번에 내려오게 되면 또 엠벨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엠벨을 찍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은 세 번째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세 번째에서는 좀 상승이 다른 때보다 1차나 2차보다는 3차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3차 때에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21선 지지받고 요렇게 돌려서 이제 N자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가면은 쌍바닥이죠. 어떻게 보면 쓰리바닥인데 요 세 번째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 조정기 때 반등을 잡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이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주들이요. 은행주들 보면은 패턴이 이렇게 되죠. 5만원 저점을 쫙 찍으면서 외국인이 이 안에서 지금 이 조정권 안에서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특별할 게 없어요. KB금융은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상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딱 갔다가 조금 뭐 비둘기 완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둘기파에 좀 이제 이 온건한 이쪽으로 좀 이제 이 방향성이 나오면서 떨어졌지만 어쨌든 연내 지금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금 이 안에 이제 머물러 있다. 보면 외국인이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KB금융은 요 안에만 있으면 일단은 요 안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 박스권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54,000원대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한번 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60일선은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나잖아요. 그럼 120일선도 이제 우상향하다가 옆으로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121선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다. 60일선 내려오고. 그럼 이제 역배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평선을 다 돌파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똑같아요. 신한지주도 오늘은 또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37,000원대에서 이 4만원 사이. 자, 요 안에서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7,000원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안 깨고 지수가 떨어져도 지금 금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수에 하고 이제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지수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오는.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이런 금융주, 또 이제 보험, 그다음에 은행 이런 종목들이 또 그때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신한지주도 일단 요 박스권 안에서만 있으면은 4만 원 돌파 시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은 떨어지기 직전 자리까지 다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아요. 조정 받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 전고점 부근에서 바로 이렇게 돌파 이렇게는 힘들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떨어진 폭만큼을 다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좀 쉬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온다. 근데 나오더라도 20일선은 좀 깨지 않고 여기서는 좀 지지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외국인이 또 들어와요. 얘네는 희한한 게 지지받다가 딱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있죠. 이게 딱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외국인이 또 좌장창 이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올라갈 때 딱 파니까 기관이 받아주면서 외국인 거를 싹 받아주면서 올렸죠. 그리고 나가지고선 딱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팔아요. 어쨌든 현대건설은 개인의 개입이 별로 없어서 좋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개인은 그냥 좀 이 매수나 이런 거 별로 없어야 돼. 그냥 다 계속 개인은 이렇게 파란색이 많고 외국인 기관 지네 둘끼리 이 주거니 받거니 쌍끌이 매수도 좋고 혹은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 네가 팔아라 오늘은 내가 팔게 네가 사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또 전 주가가 잘 가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게 또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에 외국인이 또 들어왔다가 참 희한하죠.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또 반등 나올 때는 기관이 들어오고 좋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조정 이후에 좀 지수가 안정이 되면서 또 외국인이 좀 사야겠죠. 떨어질 적마다 또 외국인이 샀다가 지들이 물리니까 또 올라갈 때는 기관이 또 사줘요. 아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대건설 21선 지지가 되는 것을 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자, 이렇게 하면서 55,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LENC요. DLENC도 엔벨로프에서 이제 반등이 쫙 하고 나서 61선을 이제 지키려고 앵간히 이제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요 기관이 얘네들도 수급의 흐름을 갖다 이제 딱 보니까 제가 매일 설명을 드리잖아요. 요 145,000원대, 뭐 정확하게 하면 144,000원대를 돌파할 때부터 이 기관이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이 또 이때까지도 계속 들어와요. 145,000원대까지도. 근데 요 무너질 때, 그죠? 요거 딱 61선 무너지니까 이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기관이 손절시켰어요. 손절. 예, 다 얘네들도 손절해요. 예, 외국인도 손절하고 기관도 손절하고 해요. 하다가 엔벨로프 딱 찍으니까 엔벨로프네? 그리고 싹 들어오잖아요. 예, 얘네들도 엔벨로프 다 알아요. 예, 세력들이 하는 기법이 제가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예, 거의 이제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이제 또 싹 들어와서 쫙 올려요. 올렸는데 이제 떨어진 폭까지는 다 올렸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DLENC는 기관이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기관이 이제 컨트롤이에요. 이 DLENC는 현대건설은 외국인 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종목이고, 자, 그래서 DLENC도 이 145,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또 시세가 날 수 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데 다행히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자, 오늘도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10%나 이 장대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걸 올렸는데 이거를 좀 21선 부근에선 좀 지지를 해줬으면은 했었는데 이걸 다 빼버리네요. 예, 결국은 얘는 항상 그렇게 움직이지만 이 올렸던 폭을 갖다가 또 다 빼요. 빼고 이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또 이게 반등을 하게 주는 이런 모습인데 LG 화학 때문에 그 악재로 인해 가지고선 주가가 이제 밀렸다가 그 악재를 이겨낸 자리가 14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14만 원 근처까지 다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반등을 좀 줘야겠죠. 예, 자, 14만 원은 이탈하지 않고 이 14만 원 이탈하면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그냥 수급적으로 이 악재도 없는데 떨어진다.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 14만 원대는 이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줄 것이다. 자, 그렇게 보는데. 자,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때 이 10%짜리 장대 양봉으로 올릴 때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이 팔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4일 연속으로 지금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는데 개인이 자꾸 삽니다.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은 또 서로 팔고, 참 개인이 좀 팔아야 될 텐데요. 예, 개인이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가 팔죠. 개인도.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LG전자는 이 지난번 악재를 이겨냈던 14만 원대를 지지해 주고 이제부터는 또 한번 반등을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개인이 좀 팔면 또 외국인 기관에서 이제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정기 때 또 이제 저점까지 또 다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이 또 이제 좀 어렵죠. 예, 그나마 좀 최근에 반등을 조금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줬었는데 이렇게 또 이 삼성전자가 8월 달에 SK 하이닉스하고 한번 헷가닥 하고 내리더니 또 이제는 이 그다음 주자인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내리면서 주가를 이제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또 내려가게 되면 또 우리가 저점에서 잡아서 또 반등 나올 종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때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또 주가가 내리니까 좀 어려운 종목들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힘든 종목들, 어려운 종목들 갖고 계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에 이 종목하고 매수가 또 뭐 사연이 있으면 사연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